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4번. 아니 왜? 반면에 이렇게 콤마 있을 때 도우는 비록이 아니라 그러나 반면에 보는 이들은 어떤 보는 이들이냐면 이걸 지금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나왔죠. 고집쟁이들 그러면 고집쟁이들이었던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만들어. 그들 스스로가 고집쟁이들이었던 시청자들은, 보는 이들은. 그럼 이제 주어 동사 이렇게 됐고, 생각했다. 알키벙커가 히어로였다고. 영웅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주인공이라는 뜻이에요. 주인공. 그 쇼의 주인공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생각했냐, 그 프로듀서들이 이게 민과 이렇게 투부정사를 붙이면 뭐 하기를 의도했다 이렇게 합니다. 의미라고 하지 말고 의도했다. 얘네들이 의도했다. 그 다음에 make fun of, 이게 조롱한다, 놀린다, 놀리기를 의도했다, 조롱하기를 의도했다고 생각했다. 누구를 놀려? 그의 어리석은 가족을 조롱하기를 의도했다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demonstrate, 잘 예시한다. 왜 그게 잘못인지를. 그게 갑자기 뭐냐? 투부정사 있으니까 가주어, 그럼 이게 진주어. 뭐가 실수야? assume, 가정하다죠. 가정하는 게 왜 실수인지. 뭐라고 가정하는 게 한 특정한 문화적 산물이 뭐하다 라고 가정하는 게 왜 잘못인지를 이것이 잘 보여준다. 일단은 이것만 가지고는 못 풀 것 같고, 반면에라고 했으니까 뭔가 위에 무슨 얘기가 있고 이걸 반면에라고 하는지 관계를 좀 파악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키벙커 어쩌고저쩌고 자꾸 나오는데 어디쯤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한번 봐볼게요. 그 쇼는 센터한다. 센터하는 게 집중하는 거야. 집중한다. 뭐에 집중하냐? 한 캐릭터에 집중해. 이게 좀 설명이 좀 친절하게 돼 있죠. 여기가 지금 아키벙커라는 이름의 한 캐릭터에 집중한다. 이 쇼는. 근데 이 아키벙커라는 사람이 어떤 캐릭터냐면, 이걸 외워야죠. 탈러넌트가 뭐야? 뭐라고? 그렇죠. 참는, 관용하는. 근데 인탈러런트니까 얘를 잡아야지. 뭐라고? 관용이 없는, 고집쟁이. 인 알키벙커. 어떤 관용 없는 고집쟁이, 종종 가는. 그러니까 이 get 다음에 이렇게 전치사가 나오면 그냥 대체로 다 간다고 해. 뜻이 워낙 많으니까 좀 해석하는 패턴을 좀 알아야 돼. get 다음에 전치사면 간다. 근데 관용 없는 고집쟁이인데 어떤 고집쟁이냐면 종종 가는. 인투니까 어디 속으로 가는? 사운드를 속으로 가는. 뭐와 함께? 그의 좀 더 프로그레시브한 패밀리 멤버들과의 싸움 속으로 종종 가는. 그럼 이제 뭔 말이야? 이 쇼가 있는데 아마 TV 쇼인 것 같아요. 이 드라마를 쇼라고 하거든요. 얘네들은 다. 드라마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아키벙커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완전 관용 없는 진짜 이게 뭐 꼰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꼰대인데 어떤 꼰대냐면 그의 좀 더 여기 프로그레시브 뭐죠? 진보적인 가족 구성원 등 그러니까 이 사람은 꼰대인데 가족들은 좀 더 진보적이야. 그러니까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싸워. 종종 싸우는 그런 아키벙커라는 캐릭터에 집중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꼰대. 나머지 가족들은 좀 더 이제 진보적이니까 아버지가 막 이렇게 막 이제 서로 막 다투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비드마르와 이 로키치라는 사람이 발견했다. 뭐라는 걸 시청자들이 어떤 시청자들이 공유하지 않았던 시청자들이요. 뭐를 아키벙커의 관점들을 공유하지 않는 시청자들이 생각한다라는 걸 발견했어. 뭐라고 생각하냐? 그 쇼가 굉장히 웃기다라고 생각한다. In the way 그런 면에서 웃기다고 생각해.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또 새롭게 주어 동사가 나오면 꾸며야 돼요. 항상 이런 해석을 잘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 웃겨. 그것이 make fun of 아까 뭐라고? 조롱한다고. 그것이 조롱한다는 면에서 웃기다고 생각했대. 아키의 absurd racism, absurd 불합리한 racism, 인종차별주의를 조롱하고 있구나 라는 점에서 이 쇼가 재미있다 라고 생각했다 라는 걸 발견했다. 자, 말을 차분히 정리를 해야 돼요. 이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 중에 있으면 어때? 이 쇼를 보는 사람 중에 공유하지 않는 아키벙커의 관점을 공유하지 않는 그러니까 뭐야? 꼰대야 진보적인 시청자들 좀 진보적인 시청자들 아키벙커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어? 꼰대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런 시청자들은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이 두 사람이 발견을 했대. 그런 시청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쇼가 굉장히 재미있는데 어떤 면에서 재미있냐면 이게 아마 그 쇼겠죠. 그 쇼가 지금 조롱한다는 점에서 뭐를 아키의 불합리한 레이시즘을 조롱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재미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키벙커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쇼가 어떤 쇼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뭔가 아키벙커라는 꼰대를 좀 놀리는 쇼다 라고 생각을 한대. 그러면서 재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의 어떤 재미 포인트는 아키벙커라는 꼰대를 좀 조롱하고 좀 놀리는 데 있구나. 이해돼? 여기까지? 근데 여기 이제 보세요. 반면에 우리가 읽은 부분 반면에 그러나 이런 시청자들을 이제 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봐봐. 그려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라고. 위의 시청자들은 아키벙커의 관점에 공유하지 않는 시청자들이었죠. 아키벙커를 싫어하는. 그럼 반면에 어떤 시청자들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이 시청자들은 뭔 시청자들이죠? 아키벙커를 좋아하거나 아키벙커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시청자들이겠죠. 그럼 이런 시청자들은 또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쇼가 아키벙커를 놀리는 쇼라고 생각하겠어? 아니면 아키벙커를 되게 진지하게 보는 쇼라고 생각하겠어? 진지하게 보는 쇼라고 생각하겠죠. 이 그림을 그렸어야 된다고. 다시 문제를 잘 푸는 게 여러분들이 한 문장 한 문장을 해석도 잘 해야 되겠지만 눈치가 빨라야 돼. 반면에를 걸었으면 양쪽을 진짜 반대를 자꾸 만들어서 이해를 하라고. 알겠어? 한쪽을 보니까 아키벙커 싫어함, 아키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드라마를 뭘로 봤다고? 아키 균신 이런 쇼라고 봤다고. 근데 지금 여기는 그러면 이쪽을 그리라고. 이쪽은 어떤 시청자들? 아키 좋아.
이런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아키가 병신이야? 아까 그래서 우리가 읽은 단어 중에 무슨 단어 나왔어? 아키가 뭐다? 히어로다. 이렇게 얘기했죠. 됐어요? 그럼 요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이것이 잘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이게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나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쇼인 거 아니에요. 똑같은 드라마인데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드라마의 재미 포인트를 다 다르게 여기고 있다고. 맞아? 똑같은 걸 보더라도 뭐하게 볼 수 있다고? 다르게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밖에 지금 할 얘기가 없다 이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이게 잘 보여주는데 왜 그게 잘못이냐 이랬어. 하고 뭐라고 가정하는 게 어떤 문화적 산물이 문장과 문장 이어라고. 문화적 산물이 갑자기 왜 나왔어? 우리가 읽은 부분 중에 문화적 산물이 뭐야? 이걸 맞춰야 돼. 문화적 산물이 뭐가 나왔어? 어? 인종차별주의야? 이야, 뭐야? 아니 이게 지금 중점이 뭐야? 악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아니 우리가 지금 만들고 싶은 결론은 똑같은 쇼라도 다르게 볼 수 있어 지금 이거잖아요. 그럼 문화적 산물 주인공이 뭐야 돼? 쇼여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결론 내리는 문장이라면 문화적 산물 여기서 얘기하는 문화적 산물 드라마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쇼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가 뭐 하다 라고 가정하는 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드라마가 뭐 하다 라고 가정하는 건 잘못이다. 근데 우리가 찾은 말은 똑같은 드라마라도 다 다르게 본다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 말을 저 문장에 집어넣으려면 뭐라고 가정하는 건 잘못이다 이랬어.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드라마라도 다 다르게 본다. 이게 원래 주제였다고. 근데 여기 주제가 들어가야 돼. 주제에 반대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가정하는 건 잘못이다 이랬다고. 그럼 뭐야? 똑같은 드라마는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본다. 라고 가정하는 건 잘못이다. 이렇게 들어가야지 말이 되는 거야. 맞아? 그런 걸 찾는 거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건 한 똑같은 드라마라도 다르게 보는구나 였는데 저기 안에 집어넣을 말은 뭐가 잘못이야 라고 했으니까 드라마를 그냥 다 똑같이 보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이라고. 됐어? 자, 어떤 드라마가 그냥 문화적 산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해보라고. 어떤 드라마가 제공할 수 있다. 많은 가치 있는 관점들을 제공할 수 있다. 잘 봐. 많은 관점들을 제공하잖아. 하나의 드라마가 많은 관점들을 제공할 수 있다 했잖아. 그럼 이게 주제야? 주제의 반대야? 주제죠. 똑같은 드라마라도 다르게 볼 수 있구나라는 게 우리가 찾는 주제였잖아요. 알겠어? 그러니까 한 드라마가 뭐를 제공해? 많은 관점들을 제공한다는 얘기는 하나 똑같은 거 보고도 여러 가지 관점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건 반대 논리야 무관한 거야. 반대 논리의 오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 반대 논리의 오답. 너는 왜? 우리가 찾는 건 주제의 반대라고요. 알겠어? 여기에 뭘로 돼 있으면 이게 답이 되냐? 하나의 드라마는 제공할 수 있구나. many valuable views가 아니라 valuable view. 이렇게 들어가면 이건 답이 될 수 있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2번. 어떤 드라마가 reflect 뭐 하는구나? 반영하는구나. 좋아. 뭐를? 어떤 생각을 반영하는구나. 뭐의 생각을? 그 사회학자들의 생각을 반영하는구나. 드라마는 사회학자들의 생각을 반영하는구나. 뭔 뜬금없는 병신 같은 소리. 반대도 아니고 이건 그냥 뭐야? 무관한 거예요. 드라마가 사회학자들의 관점을 반영한다. 생각을 반영한다. 그런 얘기를 찾자고 하는 게 아니었다고.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드라마가
form 형성하는구나. prejudice 뭐를? 선입견을 형성하는구나. 뭐에 대한? 특정한 캐릭터들에 대한 선입견을 형성하는구나. 드라마가. 이건 어때요? 반대, 무관? 틀렸어 일단. 뭘로 할래? 반대? 지금 하고 있는 건 영어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국어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뭐라고? 똑같은 드라마라도 같은 관점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관점을 반영할 수 있구나. 요걸 찾는 거라고. 근데 지금 3번에서 뭐라 했냐? 드라마가 어떤 캐릭터에 대한 편견을 만들어내는구나. 이게 반대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이런 거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무관합니다. 됐어요? 무관해요. 상관없는 얘기죠. 드라마가 가질 거야. 똑같은 효과를 하고 효과 다음에 온이면 뭐에 미치는 이라고 했죠? 모든 사람한테 미치는 똑같은 효과를 가질 거야. 하나의 드라마가.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우리가 찾는 게 뭐였어? 아, 하나의 드라마가 뭐라고 하면 잘못이라고 그게. 드라마가 모두 다 똑같겠지. 모두 똑같은 관점을 제공하지 하면 잘못이라고 얘기했어. 똑같은. 모두에게. 이게 답이야. 알겠어? 그 다음에 5번이면 똑같은 한 드라마가 my resolve 뭐? 해결하다. 드라마가 해결할지도 몰라. 사회 갈등을. 이게 뭐야? 무관. 이걸 판단을 내려야 돼. 내가 반대인지 무관인지. 그래야 오답에 대한 확신이 서죠. 답은 4번이에요. 알겠어? 자, 이게 지금 이 빈칸 있잖아요. 여러분이 빈칸 자체를 어려워하기도 하지만 이 빈칸이 빈칸 유형 중에서 가장 어려운 빈칸입니다. 이걸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부정형 빈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글을 읽고 대략적으로 그 글의 주제를 파악했어. 그럼 빈칸에는 어차피 좀 중요한 말이 들어가니까 뭔가 주제 같은 말이 들어가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장 안에다가 뭐를 배치해가지고 mistaken이 아니면 뭐 not이니 막 이런 걸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그러면 주제는 결국 이것까지를 다 포함해야 주제가 되는 거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 주제에 반대가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거를 생각을 못 해내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찾기도 어려울 텐데 그게 또 다시 긍정 부정이 뒤집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을 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가장 어려운 유형의 빈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는가? 다음. 그리고 내가 문제 풀 때 뭐 했는지 생각하세요. 계산이 세야 된다고 자꾸. 알겠어? 이런 대립관계가 나오면 이 대립관계를 좀 적극적으로 계산적으로 활용을 해줘야 된다. 해석도 어려운데 생각이라도 잘 해야죠. 다음 몇 번? 31번? 네, 한번 볼게요. 자, 그 결과 더 프레데터 뭐? 포식자는 never receives 절대 못 받는다. 뭐를? 그 보통의 메시지를 절대 못 받는다. 어떤 보통의 메시지? 그것이 밑줄하다. 다 형용사들이잖아요. 뭐 하다 라는 보통의 메시지를 절대 못 받는다. 그거 누구야? 포식자요. 찾아야 된다. 포식자는 뭔가 위에 나온 것의 결과로서 지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 지잖아 지금. 지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라는 평범한 메시지를 절대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메시지를 못 받는 것이 그것이 makes for 그것이 makes for면 become이에요. become 그것이 됩니다.
뭐가 되냐? 윈윈이 됩니다. 정말 산 넘어 산입니다. 알아야 돼요. 윈윈과 제로섬은 서로 반대말이다. 너무 자주 등장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로섬은 먼저, 썸은 합계, 제로는 빵, 합해서 빵이 되는 게임이에요. 어떤 경우를 우리가 보고 제로섬 게임에 들어있다, 내지는 제로섬이다 라고 얘기를 하냐. A하고 B가 서로 경쟁을 펼친다고 생각해봐. 알겠어? 서로 경쟁을 펼친다고. 그것도 제한된 수의 소비자를 놓고 서로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딱 정해진 수. 100명의 소비자를 누가 더 땡겨서 많이 팔아먹냐, 이거를 경쟁을 하고 있다고 쳐. 그러면 처음에 50명 대 50명으로 시작했어. 근데 A가 가격을 조금 낮춰가지고 매력적으로 그 상품을 만들어서 60명을 가져갔어. 그럼 얼마가 된 거야? 플러스 10이 된 거잖아요. 그럼 동시에 얘가 플러스 10이 된과 동시에 B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마이너스 10이 일어난 거죠. 즉 이러한 관계 속에 있는 둘은 한 놈이 플러스가 일어난 만큼 그대로 다른 놈이 마이너스를 가져갔다는 뜻이 돼요. 알겠어?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결과는 뭐? 빵. 알겠죠? 이런 거를 보고 제로섬 게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 아주 러프하게 무슨 관계를 뜻하는 거야? 경쟁 관계를 뜻하는 말이에요. 제로섬은 윈윈 내지는 시너지라는 표현. 시너지 효과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윈윈은 말 그대로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긴다는 뜻이에요. 제로섬은 그럴 수 있어 없어? 누군가가 윈하면 누군가는 루즈 해야 되는 거. 알겠죠? 근데 윈윈은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서로 둘 다 좋은 거. 그럼 이건 경쟁이야 협력이야? 협력 관계를 뜻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단어집에 단어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써놔야 돼요. 알겠어? 이 자체를 아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푸는데 엄청 도움이 됩니다. 협력관계, 경쟁관계,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자 그러면 근데 이게 포식자가 지가 어떻다라는 보통의 메시지를 못 받는 일이 그게 오히려 된대. 뭐가 되냐?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게 된대. 윈윈 관계가 된대. 누구한테? 누구를 위한? 포식자와 먹잇감 동물을 위한 둘 다한테 좋은 일이 된대. 이해됐어? 지금 위에서 얘기한 이거 포식자가 어떤 메시지를 못 받는 일이 지한테도 좋고 먹잇감한테도 좋은 일. 그 동물은 더 많은 칼로리를 얻어. 그리고 왜냐하면 그 녀석은 유지하니까 먹기를 점점 더 많은 과일을 먹기를 유지하니까, 그리고 그러므로 더 많은 씨앗들을 먹기를 유지하니까 그 식물은 가지니까 더 좋은 기회를 가지니까 뭐의 기회를? distribute 배포하는 것에 더 좋은 기회를 가지니까 뭐를? 더 많은 놈들을 자기의 아기들의 더 많은 놈들을 배포하는 더 좋은 기회를 가지니까. 끝까지 한번 여러분들의 사고를 한번 펼쳐보세요. 지금 포식자, 먹잇감 지금 이렇게 있고요. 근데 포식자, 먹잇감 얘기를 하는데 윈윈 얘기가 나오더니 이게 프레데터한테도 좋고 프레이한테도 좋대. 난 뭐 육식동물 같은 거 생각했는데 지금 밑에 나오는 얘기는 뭐가 프레데터고 뭐가 프레이인 것 같아요? 그럼 연결돼야 된다고. 밑에서 갑자기 무슨 얘기를 했어? 동물이 뭐를 먹는 얘기가 나왔어? 과일을 먹는 얘기가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프레데터는 누구고? 동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프레이는 뭐다? fruit이다. 됐어? 자, 근데 이 관계를 보고 뭐라 해요? 동물은
더 많은 칼로리를 먹게 되니 좋고, 그러면서 칼로리를 먹으면서 뭐도 더 많이 먹게 된다고? 씨앗도 더 많이 먹게 될 거라고. 그러더니 그 식물은 뭐를 해서 좋고, 자기 아기들을 더 많이 디스트리뷰트, 퍼뜨리는 배럴 찬스를 가지게 돼서 좋고, 이게 윈윈의 정체였어요. 그래서 야는 많이 처먹어서 좋고, 야는 많이 퍼뜨려서 좋고, 윈윈.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거든요. 요게 일어나니까 요게 윈윈 관계를 만들어낸다. 윈윈 관계가 된다. 그러면 이들의 윈윈 관계라는 건 결국 동물이 식물의 씨앗을 많이 먹어서 여기저기에서 똥 싸고 식물 이렇게 씨앗 이렇게 퍼뜨려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 좋다는 얘기지. 동물은 많이 먹어서 좋고, 식물은 뭐 해서 좋고, 뭘 많이 퍼뜨려서 좋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제 볼까요? 하나씩 집어넣어보면, 여기에 만약에 풀을 집어넣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요. 이 동물이, 과일을 먹는 동물이 절대 어떤 평범한 메시지를 못 받게 된다고 했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지가 is full 이니까 뭐야? 배부르다라는 메시지를 못 받게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배부르다는 메시지를 못 받는다. 그럼 나는 배불러라는 메시지를 못 받으면 지금 뭐야? 배가 불러 안 불러? 그러니까 안 부르다니. 본인이 배가 안 부르다고. 본인이 배가 안 부르면 그럼 뭐 하는 거야? 그만 먹겠어? 계속 먹겠어? 계속 먹겠네요. 그러면 더 많은 과일을 먹게 된다라는 말이 성사가 되네요. 그리고 더 많이 먹어주면 식물은 씨앗을 더 많이 퍼뜨릴 수 있고, 그럼 말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얘기는 그런 얘기였어요. 봐봐.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믿을 수 없게도 식물은 선택했어. 대량 생산하기를 선택했어. 얘는 식물이 뭐를? 플룩토스, 과당을 생산하기를 선택했다. 외우는 단어 아니야. 외우는 단어 아니야. 글루코스가 포도당, 프루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과당, 과일에서 나오는 당. 자, 이제 과당을 생산하기를 선택했어요. 식물은 뭐 대신에? 포도당 대신에. 뭐로서? 당으로서, 설탕으로서. 과일 속에 들어있는 설탕으로서 식물은 뭐를 선택했다? 과당을 선택했다. 포도당이 아니라. 지가 그런 쪽으로 진화를 했다는 뜻이죠. 글루코스는, 그럼 과당은 어떻고 포도당은 어떻길래? 포도당은 높인다. 인슐린 수치들을 높인다. 영장류들과 인간들 안에 인슐린 수치를 높여. 포도당은. 그러면 그것은 처음에 높여. 수치를. 뭐의 수치를? 렙틴이라는 것의 수치를 높여. 이게 뭔데? 배고픔 차단 호르몬인 렙틴의 수치를 높이게 돼. 자, 과학 지문은 직역 정확하게 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깔끔하게.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포도당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포도당은 먹으면 뭐를 높이게 돼? 인슐린을 높여. 이 인슐린이 올라가면 또 뭐가 올라가? 렙틴의 수치가 올라간대. 렙틴이라는 것은 뭐다? 배고픔을 차단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글루코스를 먹으면, 포도당을 먹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배고픔을 차단해주는 호르몬의 수치가 올라가잖아요. 배고픔을 막는, 그럼 배고픔을 차단하는 호르몬이 올라가면 배고픔이 차단되겠네요. 배고프다는 게 차단이 된다는 게 얘가 뭐를 느낀다는 뜻일까요? 배불러라는 뜻이겠네요. 배고프다가 차단이 돼버린다니까? 그럼 뭐야?
배부르게 된다는 뜻이죠. 본인이 배불러를 느끼게 된다고. 즉 포도당은 먹으면 인슐린을 높이고 렙틴을 높여서 결국 이 녀석이 어떤 느낌을 갖게 돼? 포만감을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됐어? 그럼 거꾸로 식물은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놀랍게 자연의 비밀이잖아요. 식물은 그런 포도당을 선택하지 않고 뭐를 선택했다고? 과당을 선택했다고. 그러나 과당은 그러지 않습니다. 즉 배불러 포도당은 먹으면 배불러라고 느끼게 되는데 과당은 그러지 않아요 했으니까 뒤에 나오는 말은 뭐야? 배부르다라는 메시지를 못 받게 된다 라고 연결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 좋고 누구한테 좋은 거야? 동물은 어쨌든 많이 처먹을 수 있으니까 좋고 식물은 많이 퍼뜨릴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됐다고. 됐어요? 다음 자, 퍼스널 블라인드 스팟들이 개인적인 블라인드니까 보여 안 보여? 네, 안 보이는 스팟, 사각지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각지대들이 영역들이다. 어떤 영역들이냐? 보이는 영역들이다. 누구한테는? 타인들한테는 보이는데 그러나 나 아니야. 너한테는. 이런 걸 보고 뭐라 한다? 퍼스널 사각지대라고 부른다. 딴 사람한테는 보이는데 너한테만 안 보이는 구역. 알겠죠? 이거를 개인적 사각지대라고 한다. 이런 문제입니다. The Developmental Challenge, 뭔가 발전하는 도전 내지는 과제가 뭐에? 이 사각지대들의 발달하는 과제는 뭐라는 것이다. 네가 모른다는 거야. What you don't know. 네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네가 모른다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걸 좀 말을 좀 쉽게 해야 되겠죠? 챌린지는 과제, 도전, 쉬운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네, 힘든 일이에요. 챌린지의 근본 뜻은 결국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디벨롭먼트 하니까 발전하니까 점점 커져간다는 뜻이죠. 점점 커져가는 어려움. 뭐에? 이 사각지대라는 것에 점점 커져가는 어려운 게 뭐냐? 어려운 점이 뭐냐? 네가 모른다는 거야. 아예 네가 뭘 모르는지를 모른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내 눈에는 아예 안 보이잖아요. 지금 내 눈에는 아예, 딴 사람은 보이겠지만 내 눈에는 아예 안 보이니까 나는 아예 뭐가 안 보이는지조차 모른다고. 내가 뭘 못 봤는지조차 모른다는 게 제일 큰 문제다. 지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렇죠? Like that area, 그 영역처럼. 어디에 있는 영역? 사이드 미러에 있는 영역. 너의 차의 사이드 미러에 있는 영역. 근데 어디냐면 네가 볼 수 없는 뭐를? 그 트럭을 어디에? in the lane, 차선에. 어느 차선에? 옆에 있는, 네 옆에 있는 차선에 있는 그 트럭을 네가 볼 수 없는 너의 차의 사이드 미러 속의 그 영역처럼 이런 개인적 사각지대들은 쉽게 오버룩 될 수 있어요. 오버룩 뭐야? 간과하다. 간과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가 완전히 unaware 하니까, aware 알고 있는, unaware니까 네가 완전히 모르고 있으니까 뭐에 대해서? 그들의 presence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이야 그것들이야.
그것들이겠죠. 뭐예요 그러면? 이거요. 개인적 사각지대들. 이 사각지대들은 똑같이 위험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트럭을 어딨어? 이게 뭐야? 트럭이 뭐가 있었나? 네. 아니 근데 여기는 단수로 돼 있고 그냥 그 트럭이라고 했고. 그런 뜻이죠. 자, 이 개인 사각지대들은 아예 그냥 무시될 수 있대. 우리가 그냥 뭐야? 이 사각지대를 그냥 무시한다고 못 보고 지나치니까. 근데 이건 마찬가지로거든요. 마찬가지로 또 개인의 사각지대들은 마찬가지로 무시될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뭐 하기도 하다? 되게 이게 위험할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들어가요. 그 트럭을 you don't see. 너는 못 보지? 근데 그건 정말로 거기에 있어. 마찬가지로 너의 블라인드 스팟도 그래. 트럭이 그런 것처럼 너의 개인형 사각지대도 그렇다. 그러니까 트럭을 만약에 못 보면 어때요? 위험하겠죠. 개인형 사각지대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라고. 못 보면 위험하다고. 그래서 just because 단지 뭐 때문에 네가 못 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런 거는 길이 멀다. 이 자체가 하나의 주어 같은 느낌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너가 그것들을 단지 못 본다는 것이 의미하진 않아. 그것들이 can run you over. 너를 친다예요. run over. 차에 친다고. 차로 친다고. 너를 칠 수 없다는 걸 의미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네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 차가 너를 안 친다는 보장이 없잖아. 지금 이런 얘기는. 알겠죠? 이게 위험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지점이에요. 네가 at least 나열할 필요가 있는 지점이에요. 그 도움을 타인들의 도움을 나열할 필요가 있는 지점이에요. 여기가 바로 이 말이 뭔 말이야? 퍼스널 블라인드 스팟은 너에 의해서 간과되기도 하고 너한테 굉장히 위험하기도 해. 근데 퍼스널 블라인드 스팟은 말 그대로 누구만 못 보는 거야? 나만 못 보잖아요. 근데 나한테 이게 지금 위험하잖아요. 못 보는 게. 나는 못 보는데 누구는 볼 수 있어? 타인은 볼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러니까 바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라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거라고.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끝났죠? 하고 싶은 얘기는. 자, 이거겠죠? 맹점, 안 보이는 점, 블라인드 스팟 아니겠죠? 네,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현이는 나한테 월요일까지가 가족여행이라고. 갑자기 가족여행을 하게 되겠어. 응? 아, 오늘 월요일이야? 에이. 요일이 뭐? 성현이 정직한 아이야. 의심하지 말라고. 어이, 내가 인격이 아니고 부족하다는 아직도 멀었어. 뭐 없어? 어? 37?
자, 왜냐하면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제거할 순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편향들을 완전히 제거할 순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있어. 제한하려고 그 해로운 영향력들을 명사 다음에 아무것도 주어동사 들어가잖아요. 꿈이라고 어떤 그것들이 가질 수 있는 누구한테 그 객관성한테 그리고 합리성한테 뭐에 우리의 결정과 판단의 객관성 우리의 결정과 판단들의 합리성 한테 그것들이 가질 수 있는 해로운 영향력들을 제한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 말 합쳐세요. 무슨 말이야? 우리가 편향되어 있다는데 그거를 그 편향성을 스스로가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completely eliminate 할 수는 없으니 그 대신에 뭐라도 하자는 거야. 최대한 리미트 하려고라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completely eliminate 못하니까 좀 리미트라도 하려고 노력하자. 그래서 스스로한테 미치는 영향을 좀 줄이려고 노력하자. B로 가볼게요. 대의 뜻이 뭐예요? 내가 제일 많이 쓰는 뜻은 그리고 나서, 그 후, 그때 이 정도거든요. 즉 뭔가 그때로 하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든 뭔가 좀 대는 과정을 뜻하는 말이에요. 뭘 했어. 그리고 나서 또 뭐를 해.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시문에서 여기로 연결되기에는 무슨 과정을 설명하지는 않았잖아요. 일단 뭐 얘기는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위에서 뭐라 하냐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으니 그냥 좀 제한하려고 노력해야 돼. 그리고 나서 또 뭐 해. 이렇게 가면 뭐 이 말이 연결이 되는지는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 적절한 debiasing strategy를 선택할 수 있어. 이런 거 외울 수가 없어요. 여기서 니네가 만들어내야 돼. 뜻을 그냥. 뭐가 있어 여기에. 바이어스가 있고 D가 있잖아요. 디카페인이 뭐야? D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정적인 느낌이라는 거 알잖아요. 부정적인 느낌 중에서 D는 우리말에 요런 느낌에 가까운 놈이에요. 그래, 탈이 뭐야?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니까 그게 아니게 되는 효과잖아요. 어쨌든 벗어나는 거니까 debiasing strategy는 무슨 전략이에요? 무슨 전략? 탈편향 전략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편향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전략이죠. 알겠어? 그런 탈편향, 적절한 탈편향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뭐 하기 위해서?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 그것은 아마도 뭐겠어요? 뭔가 편향 같은 거겠죠. 이것과 싸우기 위해서. 뭐 후에? 우리가 implement, 실행한 후에 한 전략을 실행한 후에 우리는 체크인 확인해 봐야 돼. 다시 보기 위해서 뭐인지 그것이 작동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희망했던 그런 방식으로 작동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다시 확인해 봐야 돼. 그러니까 뭔가 그리고 나서 편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략을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고 그리고 또 그 후에는 그걸 실행한 후에는 또 뭐를 해야 돼? 이게 잘 작동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됐어? 이런 얘기. 그 다음에 C번으로 가보면 그게 중요하다. 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때 하나가 우리의 인지적 편향들 중 하나가 언제군요. 언제 우리의 인지적 편향들 중 하나가 작동되는지 그리고 만드는지 의식적인 선택을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R가 1번, make가 2번 지금 이렇게 돼야 되겠군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우리의 편향들 중 하나가 작동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의식적인 선택을 만드는 게 중요해. 뭐 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그 편향을 우리는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 그 영향력을, 그 편향이 가지는 우리의 결정 내리는 과정과 우리의 삶에 가지는 그 영향력에 대해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 자, 여기 좀 볼게요. B번은 뭘 하라고 그랬어? 편향에서 벗어나는 전략을 생각을 해내라. 이렇게 얘기했어. C번에서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C번은 언제 우리의 편향이 작동되는지를 뭐 해야 된다고? 알아야 된다고. 내가 어떨 때 편향이 작동되지?를 알아야 된다고. B번에서는 뭐라고? 내가 어떤 전략을 써서 편향에서 벗어날까? 이렇게 되겠다. 뭐가 먼저 해야 되겠어? 그렇죠. 내가 언제 편향에 빠지는지를 먼저 좀 알고, 자기 자신을. 그리고 알면 이제 어떤 전략을 써서 내가 편향에서 탈출할까, 벗어날까 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내용상으로 지금 C와 B의 관계는 C가 먼저고 B가 나중이어야 돼요. 다만 아직 우리가 A가 세 자리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알겠죠? 이게 뭔가 과정상 C가 B보다는 먼저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다. 요 정도. 그리고 A로 가볼게요. 이거 해석 어떻게 돼? 자, 보세요. If it did 이랬어요. 하고 그냥 끝나. 이렇게. do의 뜻이 뭐야? 하다. 하다면 뒤에 목적어가 필요해, 안 필요해? 잘 생각하고 생각해. 누가 했어? 그럼 뭐를? 있어야죠. 즉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도 지금 안 나왔단 말이에요. B나 do는 B 뒤에도 뭔가 명사가 있어서 뭐 있다 하든가, 형용사가 있어서 어떠하다 하든가, 그럼 do 다음에 목적어가 있어서 뭐를 하다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냥 있어야 할 애들이 없고 여기서 끝났다라면 대동사를 떠올려야 됩니다. 해석할 때. 대동사가 뭔데? 대신해주는 동사. 앞에 나온 동사를 대신해주는 동사. 해석할 때는 그러하다 정도의 동사. 그럼 if it did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 만약에 그게 그랬다면 이렇게 정도로 하는 거야. 그럼 즉 그랬다면이라고 하려면 뭔가 앞에 나온 말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어? 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바로 여기 요거. 만약 그렇다면, 그게 그렇다면 우리는 move on. 계속 나아간다. 오케이? 우리는 계속 나아가면 돼. 그리고 만들면 돼. 어떤 객관적이고 정보가 잘 갖춰진 결정을 내리면 돼. 만약에 그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노력하면 돼. 똑같은 전략을 다시. 아니면 실행하면 돼. 새로운 전략을. 자, 여기서 뭔가 그렇지 않으면 같은 전략을 다시 써보던가 아니면 새로운 전략을 쓰면 되겠어. 그럼 그렇지 않으면 뭐 하지 않으면 되겠어? 전략이 안 먹히면이에요, 먹히면이에요? 안 먹히면 다시 해보던가 새로운 전략을 쓰던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럼 거꾸로 위에 if it did는 뭐야? 전략이 먹히면이네요. 먹히면. 전략이 먹히면 그냥 그걸로 쭉 가면 돼. move on 하면 된다고. 그러면 A 앞에는 뭐가 있었어야 돼? 전략이 먹히네 안 먹히네 하는 말이 나왔어야 된다고. 알겠어? 그럼 전략이 먹히네 안 먹히네 하는 말이 어디 있어? 여기 있죠. 보는 거야. 뭐인지를. 그게 work가 뭐야? 효과가 있다잖아요. 그게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거라고. 그래서 효과가 있으면 if it did 있으면 그 전략으로 그냥 계속 move on 하면 된다고. 근데 if it didn't
그렇지 않으면, 워크트 하지 않으면, 그럼 뭐해? 한 번 더 해보거나, 뉴를 실행하거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A의 순서가 결정이 됐어요. A는 어디 있어야 되냐? 뭐 뒤에 있어야 돼? B 뒤에 있어야 되네요. 요렇게 나와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CPA요. 42번. 아, 41번.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하는 문제인 거 알죠? 내가 이렇게 조금 읽고 문제를 푸는 기술을 개발한 건 읽기 싫어서예요. 정말 이런 문제 굉장히 싫어합니다. 다 읽어야 돼요. 일단은 41번을 질문을 했지만 여러분들 요거 풀 때 다시 읽고 요거 풀 때 다시 읽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냥 어디 해야 돼? 항상 42번을 노리는 겁니다. 알겠어? 42번을 풀다 보면 당연히 41번을 풀려야 돼요. 그냥. 알겠어? 그래서 요걸 먼저 노리면서 그냥 한 방에 두 문제를 모두 다 풀어야 된다. 자, 볼게요. 한 조직이 수입했다 하면 이런 때 조직은 그냥 우리말의 회사라는 개념에 제일 가까운 말이에요. 한 회사가 수입했다, 새로운 기계를, 뭐를 가진? 그런 능력을 가진, 뭐 할 능력? 생산할 능력, 뭐를? 퀄리티 프로덕트를, 되게 품질 좋은 제품들을 생산할, 그것도 얼마에? 더 적은 가격에. 좋은 기계네요. 더 적은 가격에 더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새로운 기계를 수입했다. 한 회사가. 한 관리자가 책임이 있었다. 뭐에 대해서? 퀀터티니까 양이죠. 그러니까 많은 양에 대해서 책임이 있었다. In a relatively short span of time. span이면 기간이고. 상대적으로 되게 짧은 시간의 기간 안에 많은 양에 대한 책임이 있었어. 한 관리자가. 그럼 뭐야? 이제 이 관리자는 뭔가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이 되게 짧은데 많이 생산해내라는 미션을 받은 거죠. 이 사람은. 자, 그는 그래서 시작했어. 이제 이런 기계는 수입했고, 기계가 이제 회사에서 기계 수입해주고, 야, 너 좋은 기계 사줬으니까 일주일 안에 10억어치 만들어내.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럼 그는 시작했어요. 뭐와 함께 시작했냐? 완전한 utilization, 활용과 함께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의 활용이겠어요? 기계 얘기 괜히 나온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초반부터 기계를 풀로 가동을 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아마도. 뭐의? 그 새로운 기계의 풀 활용과 함께 시작했다. 근데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아? 몰라. 아직 몰라요. 근거가 없어요. 아직. 초반에 조그맣게 시작했다는 얘기인지 빨리 많이 시작했다는 얘기인지 아직 몰라요. 위에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이제 근거 문장을 봐요. 진짜. 그는 작동시켰어요. 그걸 24/7로. 뭐예요? 24/7일. 24시간 7일이란 뜻입니다. 이게 24/7일. 그럼 풀이 맞죠? 24/7인데 더 이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이게 풀이란 뜻이죠. 됐어요? 그래서 풀의 근거 문장은 밑에 바로 나왔다. 됐죠? 근거를 찾아야 돼요. 이렇게. 그는 작동시켰어요. 기계를 24/7로 뭐에? 맥시멈 능력으로 24/7로 작동시켰다. 그러니까 최대치의 능력으로 쉼없이죠. 24/7이니까. 그 기계의 최대 능력으로 한시도 빼먹지 않고 돌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게 24/7 맥시멈 케이퍼서티니까 풀. 됐죠? 그 다음에 그는 지불했어요. 최소한의 관심을. 누구한테? 다운타임, 리커버리 브레이크스.
were the general maintenance of the machinery한테 최소한의 관심을 지불했어요. 그게 뭔 말이야? 관심을 거의 안 줬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한테는 관심을 안 줬어? 다운타임, 반대는 업타임이겠네요. 뭔가 쉬는 시간 얘기하는 거죠. 쉬는 시간에, 그 다음에 회복용 휴식에, 아니면 일반적인 유지에, 뭐에? 그 기계에. 유지라는 게 뭐야? 좀 잘 돌아가는지 점검도 하고 약간 쉬면서, 기계를 쉬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거에는 관심을 안 줬다. 그러니까 뭐야? 지금 여기까지 보면 완전 지금 급하니까 풀로 일만 하자. 그래 뭐에는 관심이 없어. 지금 쉬는 거나 아니면 점검하고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 뒤에 무슨 얘기 나오겠어요? 이게 진정 빠른 길이다? 아니면 하다가 고장나서 고치면 오히려 더 늦어진다. 좀 그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처음부터 풀로 가동해서 전혀 쉼 없이 이렇게 가는데 과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냐? 끝까지 고장 안 나고 가면 뭐 맞는 걸 수 있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돌리다가 고장 나버렸어. 그러면 오히려 조금 덜 빡세게 돌리면서 갔던 게 더 빨랐을 수도 있다라든지 뭔가 이런 식의 말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자, 왜냐하면 그 기계가 새 거였기 때문에 그 기계는요 계속했어요. 생산하기를, 결과들을. 그리고 그러므로 그 회사의 수익성은 치솟았어요. 그리고 그 매니저는 인정받았어요. 그의 퍼포먼스, 수행 능력에 대해서 인정받았어요. 치솟았어요. 뭐 이건 같은 문장 안에 논리로 충분히 가능하죠. 새 거라서 계속해서 결과들을 생산해냈으니까 수익성은 올라갔겠네요. 그렇죠? 치솟았어요. 자, 이제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매니저는 승진됐어요. 그리고 옮겨졌어요. 다른 위치로 옮겨졌습니다. 승진돼서. 내 예상은 틀렸네요. 일단 자, 한 새로운 관리자는 왔어요. 그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 책임에 있기 위해서, 뭐의 책임에 있기 위해서? 운영하는 뭐를, 그 생산하는 위치, 그러니까 생산 부서를 운영하는 책임에 있기 위해서, 영어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서를 책임지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이 그의 자리에 왔다. 얘는 딴 데로 가고 이제. 그러나 이 매니저는 깨달았다. 뭐라는 걸? 무거운 활용과 함께, 그리고 뭐 없이, 어떠한 쉬는 시간도 없이, 뭐를 위한? 이런 유지 보수를 위한 어떠한 쉬는 시간도 없이 많은 부품들이, 그 기계의 많은 부품들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원의 원형은 where는 뜻이 뭐예요? 원래 입단데 다 입었어라는 뜻도 있어요. 다 입은 게 뭐야? 그러면 너덜너덜해지는 거죠. 뭐야? 다 닳고 달았다. 이렇게? 모든 부품들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너무 다 달아버렸어. 그럼 이것도 말이 되죠 지금 형용사. 그다음에 그리고 필요로 했어. 교체되는 걸 혹은 수리되는 걸 필요로 했어. 그 새로운 매니저는 had to put, 놓아야만 했다. 의미 있는 시간과 노력을 어디 속에다가? 수리와 유지 보수에다가, 그 기계들에. 그런데 그것이 초래했다. 더 낮은 생산을, 그리고 그러므로 이익의 손실을 초래하게 되었다. 더 이른 매니저는 오직 take care of, 뭐였어? 신경 썼다. 뭐만 신경 썼냐? 목표만. 뭐의 목표? 생산의 목표만 신경 썼어. 그리고 무시했어. 그 기계를. 비록 그가 가졌지만 이 짧은 기간에 좋은 결과를 가지기는 했지만, 여기까지도 이것도 괜찮잖아요. 위에 나온 얘기가 있으니까 근거가 있죠. 그 다음에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관심을
안 줘서 회복에 그리고 유지 보수에 관심을 안 준 게 초래했다. 장기적인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거죠. 그러면 이게 파저티브가 아니라 뭐가? 네거티브가 들어갔어야 되겠네. 그러면 제목 찾읍시다. 제목. 왜 품질 좋은 제품들이 중요한가? 완전 쓸데없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줘라. 기계들한테 쉬는 시간을 피하기 위해서 과도한 사용을 괜찮을 수도 있겠죠. 제공하는 것. 인센티브가 뭐야?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것. 뭐 하기 위해서?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것.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그 다음에 팁. 매니저들한테 주는 팁. 딱 맞는 사람. 어디에? 딱 맞는 자리에 딱 맞는 사람 써라. 이게 관리자한테 주는 팁이다.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역시. 전쟁. 뭘 위한 전쟁? 높은 생산성을 위한 전쟁. 경쟁의 세상에서 높은 생산성을 위한 전쟁. 오케이? 됐어요? 20분에 시작. 1-2번에 1-2에 108번. 자, someday 따옴표가 이렇게 붙었으니까 느낌이 좀 살아요. 썸데이라는 것이 한 질병이다. 썸데이가 뜻이 뭐예요? 언젠가잖아요. 언젠가라는 것은 하나의 병이다. 명사 뒤에 대시니까 보면 무슨 병이냐? take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데려간다. 가져간다. 그러면 가져갈 병이에요. 목적어죠. 너의 꿈들을 가져갈 병이야. 어디로? 이거 뭐였어? 무덤으로 가져갈 병이야. 너와 함께. 여기까지 이해해. 언젠가라는 게 너의 꿈을 너와 함께 무덤으로 데려갈 병이다. 추론해야 돼요. 무슨 말이야? 국률이 뭐? 미루는 거. 그렇죠. 언젠가는 하다가 죽을 때까지 못한다고. 뭐를? 너의 꿈을. 됐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이거예요. as는 뜻이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실전에서 여러분이 만났을 때 과연 얘를 선생님이 하듯이 그냥 이렇게 딱 정해서 할 수 있냐? 아니라고. 그냥 무시해. 여기서 무시하고 그냥 이쪽하고 이제 해석을 다 끝낸 뒤에 그냥 자연스럽게 본인이 그냥 이건 무슨 뜻이고 이건 무슨 뜻이구나 그냥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지. 이게 무슨 결정타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조금 부드럽게 해줄 뿐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봐. whatever. 자, 보세요. 중요해. 잘 봐. 이해야. 그러니까 해석. 윤성이 해석. 그렇죠. 네가 나에게 주었던 책. 이런 거 보고 우리 뭐라고 불러? 관계대명사. 여기까지 모르는 사람? 꾸며준다고 그렇게. 알겠죠? 네가 나에게 주었던 그 책. 한 책.
이런 애랑 사귀어야지. 네가 나에게 주었던 차. 이런 차. 하우스 좋다. 자, 이런 식으로 어차피 이 앞에 있는 거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큼 있을 수 있겠죠. 뭘 붙이든 얼마든지 말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에? 네가 나에게 주었던 뭐 이런 식으로. 뭐라고 근데 이거를 모두 다 포괄할 수 있는 말을 한 단어로 좀 바꿔 쓸 수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네가 나에게 준 차, 네가 나에게 준 집, 네가 나에게 준 책, 네가 나에게 준 뭘로 하면 되겠어?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 됐어? 띵이니까 것이잖아요. 더 띵이니까 그 것. 네가 나에게 준 그 것. 이러면 이 안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봐. 니네가 얘를 위해서 a house that을 위해서 이것만을 위해서 무슨 줄임말을 만들기에는 너무 아깝잖아. 이건 그냥 하나의 수적 사리일 뿐이잖아요. 또 북을 위해서 만들기는 카댓을 위해서 만들기는 아깝다고. 그런데 요 하나의 빈도수, 요 하나의 빈도수, 요 하나의 빈도수 이걸 다 더한 만큼 많이 쓸 수 있는 게 무슨 조합이겠어? 더 띵 대실 거 아니에요. 이해돼? house that을 많이 쓰겠어? 더 띵 that을 많이 쓰겠어? 더 띵 that을 많이 쓰겠네요. 게다가 더 띵 that은 house that 같은 애들보다 훨씬 더 대표성도 있잖아요. 이해하겠어? 자, 그러면 많이 쓰는 말은 길게 하고 싶어? 줄여 쓰고 싶어? 줄여 쓰고 싶죠. 그래서 내가 요 녀석들을 위해서는 줄일 가치가 없지만 누구를 위해서는 줄일 가치가 있다? 이걸 위해서는 줄일 가치가 있어요. 그랬어? 그래서 이걸 줄여서 한 단어로 만들어 버렸어. 그게 뭐냐? 얘가 나왔어. 그래서 됐어? 우리가 왓을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했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이런 원리로 왓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됐어? 다른 건 도대체 코코드리를 나봐봐. 진짜 니네 읽을 수가 없어. 감정을. 도대체 이해가 된 거지. 보통 이렇게 하면 보통 이런 반응인데 너네들 그냥 어쩌라 약간 좀 이런 이게 뭐가 지금 이해가 된 거지.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왓이 이렇게 탄생했구나. 와 진짜 막 이것까지 아니더라도 그냥 이 정도로 돼도 좀 읽겠는데 그냥 참. 자, 더띵 대시 왓이에요. 오케이? 더띵 대시 왓이 됐다고. 그럼 내가 여기서 말을 살짝만 바꿔볼게. 내가 이번에 말을 이렇게 바꿨어. any가 뜻이 뭐야? some하고 any의 결정적인 차이는 뉘앙스예요. 봐봐. some 복수하면 어떤 책 정해져 있어. 어떤 책. any books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해석을 뭐라 하냐? 둘 다 우리나라 말로 그냥 글씨로만 쓰면 어떤 느낌으로 할 수 있는 어떤이라는 느낌으로 쓸 수는 있는데 느낌이 다르더라고. some books는 그냥 어떤 책들. 근데 any books 하면 어떤 책들이든. 됐어요? 야, 우리 언제 한번 만나? 언제? anytime. 어떤 시간에든. 오케이? 야, 나 뭐 좀 사줘. 뭐 사줄까?
뭐든 어떤 음식이든 이런 느낌이 지금 다 N이란 말이야. 알겠어? 자, 그러면 anything that you give to me 이렇게 들어가면 뭐가 된 거야? 더 띵일 때는 뭐였어? 네가 나에게 주었던 그것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해석이 어떻게 변한 거예요? 이제 네가 나에게 주었던 네가 나에게 주었던 어떤 것이든 이렇게 돼. 네가 나에게 주었던 어떤 것이든 잘 봐. 이렇게 묶어서 뭐라고? 와. any의 뜻이 뭐냐? 뭐든 어떤 것이든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응? 영혼. 이게 뭐야? 한 달 동안. 그럼 이건 뭐야? 아니 치환이라도 하세요. 치환이라도. 치환은 말고 치환. 치환이라도 먼스 동안이라면 이건 뭐 동안이야? 에벌 동안이네요. 에벌 동안. 이건 뭐예요? 절대 안 하는 거잖아요. 노후에다가 에버를 결합해서 만든 겁니다. 이건 뭐야?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너무 과부하를 유도하고 있나요? 상록수가 뭐예요? 식물. 수가 나무죠. 상록이 뭐예요? 이런 상록의 새끼. 상록이 뭐냐고. 항상 푸른. 예, 항상 녹색인 사시사철 푸르른 나무 상록수. 아, 이게 뭐야? 이 중에 뭐냐고. 상록수 중에 뭐냐고. 록. 에버가 뭐겠어 그러면? 수 아니요? 수 아니냐고. 어? 왜 아닌 건 잘 안 해 그래도. 자, 에버는 뭐야? 상이네요. 네버는 뭐라고? 절대 안 한다고. 그럼 이거는 혼자 쓰인 뭐야? 항상 하는 거네. 그럼 이건 뭐라고? 에버 동안이라고. 이게 뭐라고? 영원이네. 그럼 무슨 동안이야 이게? 항상 동안이네. 항상 동안. 그렇죠? 그게 영원이네요.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 애니는 뜻이 뭐라고? 뭐만 되는 거야? 아니면 뭐든 되는 거야? 항상이면 99%예요. 100%예요. 네, 뭐든 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왓이 어디까지였어? 여기까지였어.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요렇게 변해. 뜻은 똑같아. 뒤에 그대로 붙여. 해석해. 뭐든지. 그 다음에 너가 나에게 주었던 뭐든지. 됐어요? 이게 whatever를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탄생했으니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쓰라고. 써. 아우 써. 쓰라고. 아, 모자 써. 쓰라고 왜 안 쓰냐고. 무슨 새끼래. 쓰라고 왜 안 써. 아, 요거는 쓸 필요 없어. 요건 쓸 필요 없고 지금 이 과정 내가 어떻게 도출했는지 여기서부터 쭉 그런 거. 그래? 별로 궁금하지도 않았는데 일부러 어?
나 언제부터 그랬냐고는 궁금하지 않고 그냥 지금 그러네? 그냥 그랬는데 과도한 정보 충지. 알았어 고마워. 알았어. 근데 한때는 국어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뭘 한 거야? 실력인 거야? 아니면 뭘 한 거야? 어? 아 그냥 노멀하게 쳤는데 그렇게 한 거야? 혹시 정신 상태가 썩어 빠져서는 아닐까? 컨디션이 안 좋았나 봐요. 다른 말은 정신 상태가 썩어 빠져서. 정신 상태가 쓰레기처럼 썩어 빠져서가 아닐까? 어떻게 그렇게 옛날 국어 점수가 잘 나온다는 건 송은이가 말싸움으로 이길 수가 없다는 뜻이야. 에? 아, 네가 이길 거야 그러면? 자, 그래서 whatever를 보면 이제 적용을 할게요. 힘드시겠지만 해봐야 됩니다. 이 앞에 뭐가 있는 거냐면 anything that 이렇게 있어. 그냥 관계대명사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렇게 꾸며준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뭐든지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네가 생각한다니까 자, 여기까지 갈게요. 그러면 네가 생각한다 중요하게 너에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너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이 된 거죠. 그러면 너가 너에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뭐든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뭐든지. 아직 안 끝났네 또. 그리고 네가 원한다 하기를 결국엔 어찌됐든 결국엔 하기를 원하는 뭐든지 이렇게 된 거죠. 네가 너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뭐든 그리고 네가 어찌됐든 결국에는 하고 싶다 하는 뭐든 이렇게 된 거라고. 됐어? 그리고 봐요. anything that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니까 이게 뭐야? 뭐든 어쩌고저쩌고 하는 뭐든 뭐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했지. 됐어? 그게 어디 있어? 요거야. 이게 결국 whatever가 주어가 되고 여기 is가 동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너가 너한테 중요하다고 여기는 뭐든 그리고 네가 결국에는 하고 싶다 하는 게 뭐든 is worth doing. worth ing 뭐 할 가치가 있는. 그러면 is까지 붙여서 할 가치가 있다. 됐어? 너한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뭐든 네가 스스로 네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뭐든 그래서 네가 난 어찌됐든 나는 결국엔 이거 꼭 하고 싶어 하는 게 뭐든 남들이 욕을 하든 개지랄을 하든 뭐든 너한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네가 하고 싶으면 다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됐어요? 그러니 just do it. 그냥 그걸 해라. 명령문인 거예요. 그러니 그냥 그걸 해라. 그리고 수정해라. 과정을 along the way, along the way. 봐봐. 길이 있어. 에? 길이 있다고. 길이 있어. 길이 여러분 1번 느낌이에요? 2번 느낌이에요? 1번 느낌이죠. 길어 짧아? 길어. 긴 거. along the river, along the road, along the way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긴 거를 쭉 따라가는 거를 along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along the 뭐.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면 뭐를 따라서 긴 걸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과정을 수정해라. 이렇게. 그럼 이제 영어의 특징이 뜻만 살리지 우리나라 말처럼 정확하게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쪼여주진 않기 때문에 내가 약간 부드럽게 이걸 풀면 그 길을 따라가다가 과정을 수정해라. 일단 뭐 하고? Just do it. 일단 뭐 하고? 시작하고. 일단 하고. 그리고 뭐 하라고? 과정을 그냥 중간에 그 길 따라가다가 과정을 수정해라 이거죠.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뭔가요? 완벽주의, 무슨 주의자. 자, 완벽주의가 여러분한테 어때요? 좋은가 나쁜가? 그럼 어떤 점에서는 좋을 수 있어요. 좋은 걸 수 있는데 좀 완벽주의가 약간 좀 중심같이 흘러가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완벽주의의 단점을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이야기거리이기 때문에 좀 이걸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완벽주의가 조금 나쁘게 흐르면 완벽주의자들은 자꾸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작을 못해. 왜? 완벽주의자니까 시작부터 어때야 돼? 완벽해야 돼. 시작부터 완벽해야 돼. 그러니까 완벽주의자들이 너무 세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 완벽한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내가 이걸 완벽하게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는 난 지금 안 해. 나중에 완벽해져. 이런 식으로 자꾸 미루게 되고 그러면 위에 말할 때 썸데이라는 게 뭐니까? is a disease that will take your dreams to the grave with you. 너와 함께 무덤까지 너를 꿈을 그냥 데려가 버릴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완벽할 때 이러지 말고 just do it. 그냥 뭐 하라고? 일단 시작하라고. 그러고 나서 일단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하고 correct course along the way. 그 길을 따라가다가 코스는 뭐 하면 돼? 점점 수정해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완벽주의의 단점 써. 완벽주의의 단점은 미루기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조언하는 글이 나올 때 조언도 맨날 똑같아. 일단 시작하고 중간에 고치면 돼. 이런 조언. 알겠어? 중간에 고치면 돼. 무슨 고치? 누에 고치? 중간에 고치면 돼. 중간 고치. 방금 혀찬 사람 누구야? 찌찌찌찌한 거 같은데 누가? 아닌가? 어? 웃은 거야? 내가 약간 자격지심이 좀 너 왜 비웃어? 나 지금 자격지심 때문에 모든 게 다 삐뚤게 보여. 너 지금 비웃었지? 웃었어? 그래? 너 지금 나를 좀 하찮게 보는 거 같은데? 환재. 나한테 썩소 날렸어? 시현이 보고 그랬어? 준원이? 나하고 눈 마주치면서 썩소 날렸어? 알겠죠? 이런 이야기 자체가 좀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좋다. 완벽주의자는 자꾸 일을 미룬다. 다음. 이 정도일 리가 없는데 쏟아져서 시간이 엄청 부족해야 되는데. 오히려 너무 많아서 지금 엄두가 안 나는 건가? 그 중에 좀 우선순위를 정해. (122번) 122번인가요? 자, 볼게요. There is 아니면 뭐 there are, there exist, there come, there go, there stand. 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주어가 뒤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그냥 있다 이렇게 하면 대여를 거기에라고 해석하지 마. 알겠어? 있다 뭐가. 이거는 그냥 요것만 해석해. 그냥 존재한다 뭐가. 온다 뭐가. 간다 뭐가. 서 있다 뭐가. 그냥 이렇게만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there exists 존재한다. 됐어요? 주어가 뒤에 나올 거예요. 존재한다 뭐가. A peculiar correlation peculiar 특이한 relation은 관계 코우면 함께 코우면 함께 오케이? 그러면 함께 관계니까 뭐 상호 관계 이 존재한다 뭐가 한 특이한 상호 관계가 상호 관계라고 했으니까 누구 사이에 What is in front of our eyes 자 쫄지 말라고 쫄지 마. 안 쫄았어? 자, 비동사 다음에 전치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내가 해석을? 아니 그냥 이러면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 그 방 안에 있었다 이렇게 하라고. 있다 비동사 다음에 전치사면 비동사를 있다 이렇게 하라고. 그럼 침착하라고. 침착해. in front of는 뭐야? 뭐의 앞에 우리의 눈들 앞에 있다. 됐어?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눈 앞에 있는 것. 됐어요?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 이렇게 차근차근 안 밟아가고 대충 할 거면 절대 실력은 일정 수준 이상 늘질 않아요. 알겠어? 차분하게 있는 걸 다 해보려고 노력하라고. 다 궁금해하고 내가 다 알려줄 테니까 전부 다. 알겠어? 그걸 내가 제일 잘하잖아요. 그리고 the thought 그 생각들. 그러면 우리 눈앞에 있는 것과 그 생각들 사이에 한 특이한 상호관계가 존재한다. 됐어? 뭐라고? 우리 눈앞에 있는 거랑 뭔가 생각들 사이에는 특이한 상호관계가 존재한다. 됐어요? 근데 뭔 생각들인지가 이제 또 궁금하잖아요. 뭔 생각이냐? 명사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주어 동사니까 뭐 한다고? 꾸민다고. 자, 뭔 생각들? 우리가 여기서 끊어야지. be able to니까 할 수 있다. have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생각들. 됐어요? 다음에 어디 속에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가질 수 있는 그 생각들과 우리 눈앞에 있는 것 사이에는 한 특이한 상호관계가 존재한다. 됐어요? 아니 이 말은 뭐 어렵고 말고가 없어. 그냥 그렇다는 거야. 아직은 그 특이한 상호관계가 뭔지는 모르는데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우리가 머릿속에 가질 수 있는 생각들이랑은 뭔가 특이한 상호관계가 있대요. 됐어? 땡땡 했으니까 뭐야? 그게 뭔지 알려줄 거 아니에요. 큰 생각들, 됐어? 큰 생각들 at times, 때때로 어려운 거 한번 갈게. 오늘의 두 번째 어려운 거. 근데 무섭다고 뭐 피해간다고 뭐가 되냐? 어쨌든 니네가 올리고 싶은 점수에는 이것들이 다 돼야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이제 문제는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를 알아낸 다음에 그걸 딴 데도 비슷한 케이스가 나타나면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 지금 이제 소문이가 한 것은 단어들의 뜻을 조합해서 머릿속에서 이제 말을 만들어낸 거고, 우리는 쓰여진 규칙에 의거해서 왜 그게 가능한지, 그런 규칙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끊어읽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해석이라면, 만약에 여기서 끊고 명사 다음에 ing가 나왔으니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그럼 그 돌들은, 떨어지는 그 돌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쳐. 될까? 안 돼. 왜 안 되냐? 이 문장이 뭐가 이상하냐? 일단 의미는 둘째 치고라도 여러분 이렇게 꾸며주는 해석을 한다 하면, 이를테면 the people living in here, 여기 사는 사람들 이렇게 하듯이 지금 ing를 이렇게 꾸민다고 하면 문제가 뭐냐면 주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의 주어는 falling이야 the stones야? the stones가 주어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스톤에 뭐 붙어 있어? s가 붙어 있어요. 즉 주어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잖아요. 그러면 비동사는 뭐가 됐어야 돼? R가 됐어야 돼요. 지금 뭔가 왜 이렇지? 근데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뭔가 문제가 발생했죠. 그럼 뭔가 수정할 곳이 어디밖에 더 있어? 이게 맞다고 하면 이걸 주어로 보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송훈이가 해석했듯이 봐요. 떨어지는 돌들이 중력이 존재하기 때문이야. 자, 말의 이제 민감성. 떨어지는 돌들은 중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 맞냐? 아니면 돌들이 떨어지는 것은 중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이 맞는 문장. 뭐가 맞는 문장? 두 번째 문장이 맞는 문장. 떨어지는 돌들은 중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건 말이 안 돼. 왜냐면 봐봐. 중간에 동사가 is잖아. is는 equal이야. A is B면 A equal B라고. 그러면 A가 명사면 B도 그냥 명사해야 돼. 그래야 논리적으로 성립이 가능하다고. 이 말 이해해? 떨어지는 돌들은 이러면 돌들이 A 쪽의 대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is 뒤에 있는 것도 그냥 명사해야지 말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 이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니네가 말이 안 된다고 느끼고는 있는데 그걸 설명을 못하는 걸 내가 지금 얘기를 한 거야. 알겠어? 그럼 뭐라 해야 돼? 명제는 명제끼리 붙어야 돼. 명사는 명사끼리 붙어. 알겠어? 돌들이 떨어진다 하는 건 뭐 때문이냐? 이런 것 때문이지. 이렇게 하면 말이 된다. 알겠어? 그러면 이 문장은 때문이다 라는 거의 진짜 주어는 돌이야.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 게 뭐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요.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이 ing를 우리가 실전 해석에서 사용하는 법은 뭐야? 뭐 하는 이렇게 꾸며주거나, 아니면 또 하는 방법은 뭐 있어? 하는 것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죠. 여기서는 뭐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얘가 주어였던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한테 남은 과제는 뭐냐면 요것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고. 그렇게 해도 되냐? 내지는 그런 규칙은 뭐냐? 라는 거예요. 알겠어? 성훈이가 아까 해석할 때 뭐라고 했죠? 떨어지는 것은 뭐 때문이다. 이제 이게 주어인 건 알았는데 더 스톤즈의 해석을 어떻게 했어? 성훈이 다시 한번. 맛있더냐? 배고팠냐? 어떤 맛인 거야? 왜 또 비웃어? 아니에요. 비웃었잖아 방금. 내가 분명히 방금 비웃은 거잖아. 수연이가 대신 책임 싸질러 놓은 거 네가. 그 돌들이 떨어지는. 뭐라고 했죠 방금 수연이가? 그 돌들이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잖아. 돌들이 떨어진다 했으면, 만약에 떨어지다가 동사였으면 돌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돌들이 떨어진다에 뭐가 된 거예요? 주어가 된 거네요.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어라는 말은 누구한테 쓰는 말이냐면 문장의 주인한테 쓰는 말이에요. 이 문장의 주인은 누구였어? 떨어지는 것이 뭐 때문이야? 이렇게 됐죠? 요 녀석은 뭐를 동사로 본다면 주어예요. 얘를 동사로 본다면 주어가 되는 거지. 이 전체 문장에서 주어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알겠어? 자, 우리가 이런 녀석. 자, 그럼 볼링은
떨어지다를 가지고 지금 떨어지는 것을 만들었잖아요. 이런 애 보고 본동사라고 해, 준동사라고 해. 준동사. 자, 그럼 봐. 이런 말이 성립될 수 있는 거야. 본동사의 주체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 주어라고 부르겠죠. 따라왔어? 본동사의 주체는 주어라고 부른다고요. 됐어? 준동사에도 동작이니까 뭐가 있을 수 있겠어? 그걸 한 주체가 있을 수 있어요. 있어야죠. 주체가 없이 어떻게 동작이 둥둥 떠다니겠습니까? 주체가 없는데 뭔가 떨어지는 동작만 있어. 말이 되냐고. 알겠어? 그러니까 준동사라도 동사는 동사기 때문에 주체는 있을 거라고. 그럼 우리가 그 준동사만의 주체를 뭐라고 부르기로 하냐?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부르기로 한다. 알겠어? 의미상의 주어. 그럼 이 녀석은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 이게 하는 것 이렇게 해석됐잖아요. 이쁜 말로 뭐라고 그래 이런 거? 동명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이 녀석을 우리가 이제 이 상황에서 뭐라고 부를 거야?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 됐어요? 네, 단 멋대로 쓰면 안 돼. 규칙이 있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 방법이 뭐냐? 동명사의 앞에, 오케이? 일단 앞에 위치시키고요. 동명사의 앞에 목적격이나 소유격으로 표기한다. 이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 방법. 약속대로 쓰는 거예요. 약속대로. 알겠어? 조금만 감정을 좀 쉬어서. 조심해. 뒤에서 누군가 시간이 걸려서. 동명사의 앞에 목적격이나 소유격을 쓴다. 여러분 봐요. 더 스톤즈의 목적격이 뭐예요? 목적격이라는 거는 목적어 자리에 쓰일 때의 형태라는 뜻이에요. 근데 봐봐. The stones are heavy. 이건 무슨 격인 거야 지금? The stones는? 주격. 주어 자리에 와 있으니까. 근데 I love the stones 이렇게 했어. 나는 사랑한다 그 돌들. 이거 무슨 격이에요? 목적격이죠. 보통의 명사는 그냥 돌 이런 식의 보통의 명사는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형태가 어때?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말 있잖아. I 같은 거. I는 주어 자리에 있을 때 뭐고? I구나. 그 다음에 you love I 이렇게 안 하잖아요. You love me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건 이제 주격 목적격 차이가 크죠. 일반적인 동사는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어때? 똑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형태 변화 없이 그냥 목적격으로 만약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표기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그냥 그 동명사 앞에 그 명사만 쓰면 된다는 뜻이에요. 됐어? 그럼 이 소유격은? 명사의, 저는 일반 명사의 소유격은 어떻게 나타냈죠? 그렇죠. 그 책의 작가 이걸 만든다고 치자. 그럼 뭐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The writer of the book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럼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The book's writer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소유격이에요. 일반 명사예요. 그러면 마지막 문제. 이 문장은 이 녀석이 뭐인 걸로 판별되니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인 걸로 판별이 되니까 이렇게 써도 맞는 문장이지만 뭐라고 써도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를 붙여도 어퍼스트로피 s를 붙여도 똑같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약속대로 보게 된다. 알겠어? 그럼 이거 의미상의 주어는 어떻게 쓰는데? 아니 어퍼스트로피 어떻게 붙여? 이렇게? 안 돼. 이 끝에 s로 붙였으니까 발음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s로 끝나는 애들은 찍고 s가 아니라 그냥 뭐야? 찍고 끝. 그냥 이렇게. The stones falling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됐어요? 써. 어?
아닌데 그렇게 안 바뀌어. 들켰다 또 뭐야? 네가 그렇게 보기 때문 아니야? 조심해. 아니 여기 그거를 써야 이게 뭐라고? 의미상의 주어라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동명사 의. 어떻게 쓴다고 그랬죠? 표기법은 명사 앞에 동명사 앞에 뭐나 뭘로 목적격이나 소유격으로 쓴다. 자, 그래서 여기로 이제 다시 돌아가면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 과정을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한 거 뭐 하나 때문에 그냥 요거 하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생지랄을 한 거예요. 알겠어? 근데 이런 노력이 없으면 해석력이 위로 치고 올라갈 수가 없어. 알겠어? 늘 말하지만 는인지, 느린지, 애겐지 우리는 이 한 뜻 싸움을 고급 영어라는 건 결국 이런 싸움이라고. 알겠어? 자, 그래서 그 상관관계가 뭐냐? 상호관계가 뭐냐? 큰 생각들이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큰 생각들이 요구하는 것 이게 바로 상호관계라고. 큰 생각들이 요구하는 것 됐어? 뭘 요구하는 것? 큰 뷰, 큰 시야를 요구하는 것. 또 새로운 생각들이 새로운 장소들을 요구하는 것 이렇게. 자, 눈앞에 펼쳐지는 것과 그때 내가 머릿속에 가질 수 있는 생각들 사이에는 좀 특이한 이상한 상호관계가 하나 있다. 근데 그 상호관계가 저 두 가지의 교집합을 뽑아봐. large thought은 large view를, new thought은 new place를. 그럼 이 관계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어요? 생각과 내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과 내가 그때 머릿속에 가질 수 있는 생각은 서로 어떤 모습이다? 같은 모습이다. 이걸 잘 생각하면 눈앞에 뭔가 거대한 게 막 니네가 막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갔어. 그랜드 캐년 알아요? 왜 그냥 막 끝도 없는 사막 같은 느낌인데 막 기암 괴석들이 막 진짜 막 기암 괴석이 뭔지 알아요? 또? 아무튼 막 미친 대자연이 막 펼쳐지는 막 이런 거 갔다 오죠. 막 이렇게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핸들이 막 하고 여기가 이제 끝이야. 막 이럴 때. 막 미친 대자연이 막 펼쳐졌어. 그때 무슨 생각할 거야? 내가 그때 걔한테 과자 하나 뭐 계속 줬는데 그 새끼 나한테 과자 안 갚았잖아. 쪼잔한 생각 하겠어? 아니면 대전이 펼쳐졌을 때 난 누구인가? 난 어디로 가야 되나? 앞으로의 내 삶은 어떤 모습이야? 이런 생각하겠어? 뭔 생각하겠어? 집에 두고 온 과자 생각하겠어? 쪼잔하게? 아니면 큰 생각하겠어? 큰 생각할 거 아니냐고요. 또 당연히 맨날 보던 거 앞에서는 무슨 생각 들겠어? 맨날 하던 생각 하겠지. 사람이라는 게. 근데 완전히 새로운 걸 봤다고 쳐요. 그럼 그 전에 안 해본 생각도 할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결국 여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눈앞에 펼쳐지는 것과 그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 사이에는 어떤 상호관계가 있다? 내 앞에 펼쳐지는 것대로 생각도 뭐한다? 따라간다. 알겠어? 그래서 이게 원래 수능의 기출에 나왔을 때는 그래서 여행을 가야 생각이 쫙쫙 펼쳐진다. 이런 여행에 대한 장점을 얘기하는 글이었어요. 여행 가면 어떻게 돼? 차창 너머로 막 새로운 풍경들이 쫙쫙 흘러갈 거 아니에요. 여기 그래서 얘기한 건 또 그러면 저거대로라면 정시에 있는 걸 보면 생각도 어떻겠어? 그냥 똑같은 거 생각하겠지. 근데 계속 내 눈앞에서 뭐가 흘러가. 그럼 내 생각도 뭐 할 거야? 흘러갈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뭔가 생각이 꽉 막혀 있는 사람들, 뭔가 한 가지 고민 때문에 미치겠는 사람들이 뭘 가면 좋다? 여행을 가면 좋다는 거죠. 왜? 생각과 눈앞에 펼쳐지는 것 사이에 저런 상호관계가 있으니
내 눈앞에 차창 밖으로 이렇게 쫙 흘러가는 걸 보면 내 생각도 막힌 걸로 흘러갈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수필이었어요. 알겠죠? 여기까지.